자, 뒷골목 인문학 강 이바구쇼 시작하겠습니다. 예, 아이고 이제 예. 아침 거로 예, 이제 일본 야구자 이야기를 하다가 예. 이제 저번에 우리 동포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? 예. 그 아이고 참 새로운 이야기들이 참 이제 그걸 많아가지고. 우리가 야구자 이야기도 그렇고 이 앞으로 할 파친코에 관계된 이야기도 이 다 제일 동포의 애완이나 그 생활하고 맞습니다. 다 결부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? 그죠? 예. 그래서 이제 일본의 파친코라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본 독특한 그렇지. 문화입니다. 그게 일본에서 개발이 됐던 거고 뭐 전 세계적으로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는 나라가 일본밖에 없습니다. 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뭐 대만이 다 저 해외 사이판 같은 데도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. 그러나 그 완벽한 법의 보장을 못 받는 그런 영업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제 교포들이 이제 대거 일본에 이제 뭐 일을 하러 생업을 찾아서 그렇죠. 일본에 이제 대거 이민을 가기 시작 안 했습니까? 그러다 보니 이제 일본 패망 직전에 전쟁 말기에는 이제 강제로 이제 데리고 간 사람들도 많았고 징용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세, 3세들이 늘어나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교포들이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교포들이 먹고 사는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취업이 안 되고 안 할 말로 막노동도 할 자리가 없고 그러면 결국에 뭘 해야 됩니까? 그래 대부분이 거기서 힘세고 힘을 좀 쓰는 사람이고 성격적으로 좀 그런 과격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야구자로 불릴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뭐 거기 뭐 밀주 장사 그다음에 뭐 그 불법을 안 하는 그러니까 불법을 안 할 수 없죠. 밀주도 불법 아닙니까? 그죠? 그렇지. 밀주를 많이 했답니다. 밀주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각종 야끼니쿠 장사, 곱창 장사, 술집 그런데 그나마 그거를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은 또 괜찮습니다만은 처음에 초창기 오사카 전쟁 끝나고 나서는요 이게 뭐 법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이니치 제일 교포가 도둑질로 해가 밥을 먹고 살았어요. 어떤 한 부류는 그걸 내가 잠시 설명을 할게요. 우리가 일본 오사카 여행을 가면 무조건 오사카 성은 갑니다. 일본 여행 오사카를 가서 오사카 성 안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. 오사카 성이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살았던 세우고 살았던 그 오사카 성 바로 옆에 붙은 그 조선인들하고 아주 일본의 하청 계급의 사람들이 사는 곳을 우리는 마을을 부락이라고 그러잖아요. 일본에는 부락쿠 그러면은 그 아주 천민들이 사는 데거든요. 그 일본의 천민들은 주로 뭐냐면 우리하고 똑같아요. 백정.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도 갓바치로 그러면 신발 만드는 갓바치도 좀 하대했잖아요. 그런 이제 각종 직업, 하청들이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기 사는 게 이제 부라쿠인데 그 아파치 부라쿠라 하는 데가 동네가 그 통칭으로 그 아파치 인디안 이름을 따가지고 아파치 부라키라고 했는데 거기에 조선인들이 전쟁 후에 전쟁 끝나고 거기에 많이 살았는데 거기에 강 건너에 강이 하나 있어요. 그 강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주 넓은 개천인데 그걸 건너면은 일본 시대 때 일본에서 제일 큰 포병 공작창이라니까 보니까 뭐 대포도 만들고 막 이런 데인가 봐요. 일본 무기 생산하고 탄환 만들고 이런 데인데 미군들이 폭격을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게 완전히 막
그 다 부서지고 이제 뭐 그래 돼가지고 그 땅 밑에 고철이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은 거예요. 예. 그래 일본에서는 그 소수의 인원으로 경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가가지고 우리 조선 자이니즈 코리안들이 가가지고 그 고철을 훔쳐 와가지고 파는 게 그게 생업이었어요. 예. 그러다가 그 강을 건너다가 빠져 죽기도 하고, 그래 목숨을 걸고 살은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 교포들이 1945년 전쟁 끝나고 뭐 50년대 초반까지도 뭐 진짜 힘들게 살았다 아닙니까? 그렇겠죠. 예. 그런데 다 그래도 뭐 차별을 받고 그래 해도 이제 뭐 성공한 사람도 생기고 이러는데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이 빠찡코 업도 일본인들이 잘 안 하는 업종이었어요. 예. 그리고 그때 45년 전쟁 전에는 일본에서 불효불급한 영업이라 해가 못하게 했는데 다시 45년 이후에 그거를 국민들의 오락을 제공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허용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그 빠찡코 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. 근데 뭐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죠. 아주 이제 그때만 원시적인 영업 형태지요. 예. 조그마한 뭐 요즘 치면 어떤 구멍가게 같은 가게 그렇지. 뭐 기계 한 20대 30대 놓고 이렇게 영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했었어요. 그런데 기계 값은 그래 안 비쌌습니까? 아니 그때는 예. 뭐 그때 기계 값이라는 거는 내가 저 정확한 자료를 못 봤는데 예. 기계를 만들어서 이래 하는 그 기계 업자들이 있어요. 예. 그때만 해도 기계 자체도 전부 수공업으로 손으로 만드는 시절이에요. 예. 왜냐하면 구조가 단순하고 예. 지금의 기계하고는 지금은 모든 게 전자화됐다 아닙니까? 맞아. 예. 그때는 기계 안에 뭡니까 동력이 하나도 필요 없는 스프링이나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기기다 보니까 전부 수작업으로 하는 기계였어요. 예. 그 가내공업에서 이제 기계를 만들고 자 그래서 거기서 우리 제일교포가 기계 부분하고 빠칭코 점포를 해가지고 대성공을 일본의 재벌 반열에 올라가 일본 30대 재벌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. 우선에 그 사람들의 어떤 스토리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또 빠찡코의 뭐 종류라든지 빠찡코 역사라든지 앞으로 그 빠찡코에 관련된 또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. 야쿠자와의 관계 이런 거 이제 그런 거는 앞으로 이제 봐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우선에는 우리 제일교포가 일본에 가서 빠찡코 업을 성공을 한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우리가 빠찡코 나가서 성공을 하고 야쿠자에 가서도 둔목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이 뭐 나쁜 힘이건 좋은 힘이건 대단한 국민 아닙니까? 예, 맞습니다. 자, 지금 내가 일본 빠칭코 역사상에 재벌 반열에 올랐던 사람 한 두세 명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그 한국하고도 다 관련이 있고. 처음에는 뭐 영세하게 시작했겠죠. 처음에는 구멍가게죠.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내가 앞으로 발전 과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. 일본이 1990년대 초반에 빠칭코 산업 자체가 자동차, 도요타 뭐 모든 걸 다 합친 것보다 더 매출이 많았습니다. 30조 엔까지 매출이 갔었습니다. 와, 어마어마하네. 30조 엔까지 갔는데 지금은 그게 한 15조 엔으로 툭 떨어졌어요. 그 30조 엔의 매출이라는 건 자동차 산업보다도 더 많았다고 하니까. 그러니까, 그런데 이제 뭐 일본의 또 불황도 좀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원인이 되겠죠. 그 뒤에는 불황이 왔죠. 불황도 오고 어떤 잃어버린 30년이죠. 그 불황도 문제가 되지만은 일본의 이 빠찡코에 대한 정책의 변화, 그렇겠지. 어떤 도박성을 갖다가 강력하게 억누르면은 손님이 재미가 없어서 손님이 떠납니다. 떠나고 조금 그래 허용해주면 또 손님 붙고. 자, 여기서 우리가 흔히 그 30조 엔이라는 게 나는 항상 통계를 보지만 거기서 엄청나게 빠진 부분이 또 있습니다. 기계 산업이 엄청난 또 규모입니다, 이게. 그렇죠. 기계를 그거 30조 엔이라는 거는 그 빠찡코 점포에서 구슬이 돌아가는 그 매출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계 매출이 엄청납니다. 이게 내가 정확한 데이터는 1년 매출이 얼마인지는 내가 그건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
일본의 기계 메이커가 여러 수십 군데 거의 100군데가 넘을 겁니다. 예, 예. 기계에서 화전고 하면 기계가 회사 영업을 할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예, 예. 그 기계를 갖다가 일본은 우리나라에 옛날에 보면 우리는 기계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기계를 잘 안 바꿉니다. 예. 근데 일본은 기계를 넣었다가 인기가 없으면 몇 달 안 돼가 기계를 다 철거시켜 봅니다. 네, 종을 바꾸네, 종류를. 예. 자꾸 다른 기종이 있으니까. 거의 다른 기종으로. 예. 다른 저 내용 틀리고 그림 틀리고 이래. 그러니까, 예. 그걸 자꾸 기계 교체비가 많이 들고 이러는데 일본에는 그러고 법률상에 뭐 6년, 9년 이렇게 못 씁니다. 검증기간이 3년 끝나면 다시 재검열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무한정 안 해줘요. 예. 그러니까 기계를 또 바꾸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기계 장사는 계속 팔아먹게 돼 있어요. 예. 우리가 볼 때 똑같은 기계인데 그런데 자 빠친코 점포를 내가 성공한 사람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. 예.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일반 사람으로서는 이런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죠. 그렇죠. 나는 예. 일본 다니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사람이 관계된 회사의 직원하고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예.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우리나라에 충청도 청주 출신인데 예. 일본 이름으로는 나카지마 갱기치라 하는 분인데 1921년생입니다. 예. 거의 뭐 우리 아버님하고 연배가 같은데 그러니까 다 그 시절에 20년대생들이 일본을 갔다 아닙니까? 예, 예. 그 한국 이름은 정동필이라는 사람입니다. 예. 정동필이라는. 이 사람은 역시 뭐냐면은 성인이 돼서 어릴 적 간 게 아니고 성인이 돼서 일본을 갔어요. 20살 때 일본을 가가지고 자기는 일본 가서 처음에 대학을 가서 일본에서 대학을 나오면은 어디 직장을 얻으리라 생각하고 일본의 척식대학이라고 다쿠쇼쿠 대학이라고 거기를 들어갔어요. 예. 졸업을 했습니다. 자, 대학을 졸업했는데 제일교포는 아무데도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. 예. 그 당시엔 제일교포라도 대학 졸업생이라도 취직 안 됐어요. 롯데 신격고시도 일본서 대학을 나왔고 예.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되니까 그 사람도 사업길로 들어서 가지고 대성을 한 사람 아닙니까? 예. 근데 지금 이 말하는 나카지미 갱기치는 한때는 일본 롯데 신격고보다도 돈이 훨씬 더 많았던 사람입니다. 기계 팔아가지고요. 빠친코 기계. 저 점포를 하는 게 아니고 기계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근대 빠친코의 아버지를 할 정도로 기술 혁신을 하고 해가지고 항상 제일 인기 있는 기계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. 예. 자, 일본에 20살 때 가가지고 대학을 나와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 눈을 뜬 게 보니까 빠친코 점포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빠친코 점포를 하나 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친코 점포를 조그마한 걸 열다 보니까 이 기계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49년도에 이 기계 메이커를 창립을 한 거예요. 예. 그게 이제 전쟁이 하도 시달리고 해놓으니까 이 사람이 회사 이름을 평화, 주식회사 평화 공업 주식회사라고 해가지고 헤이와라고 일본말로는 헤이와라고 합니다. 예. 이 헤이와가 내가 90년대 일본 다닐 적에 이게 톱메이커입니다. 헤어 기계가 최고 많이 팔리고. 그 당시도. 네, 제일 많이 팔렸어요. 제일 많이 팔리고 점포마다 90년대 초반에 마작 모노가타리라고 마작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마작 그림이 나온 그 최초의 LCD 모니터에 영상이 디스플레이 되는 거 최초로 개발했습니다. 최초로 그 전만 해도 LCD 모니터에 예를 들어서 세븐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왔던 시절입니다. 그냥 그 도트 방식이라 해가지고 우리 계산기에 나오는 정도의 계산기에 표시되는 점점으로 표시되는 거, 그 도트 매트릭스 방식이라는데 그런 방식의 숫자가 내려가도록 해가 똑같은 숫자가 맞으면은 당첨 이랬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다가 LCD를 최초로 넣고 거기에다가 음악을 가미하고 그 다음에 그래픽을 집어넣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게 마작 모노가타리라고 빠친코 역사상 그게 없었던 점포가 없이 일본에
90년, 92, 3년도에는 일본 모든 점포에 그 기계가 다 들어갔어요. 그러니까 저기 그 사람이 그때 이제 절정이었죠. 돈 엄청 벌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빠진거를 하는 게 원래 상장이 안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증권시장에서 이제 상장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. 증권시장에 상장이 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 정시에 상장을 할 적에 잠시지만은 일본 최고의 그때만 해도 유니클로나 손정이가 없을 때입니다. 커지를 못했을 때 유니클로나 이것들이 커지 못했을 때인데 그때는 일본 최고의 부자 반열에 올라갔었어요. 이 사람도 뭐 한국 와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 당시 한국 사람으로 가까운 사람이 이병철 회장. 삼성의 이병철 회장하고 가까웠고 이병철 회장 사후에도 한국에 오면 이건희 회장하고 꼭 만나고 가고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이 그랬는데 2010년도에 2012년도인가 사망했어요.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일본 우리 교포사에서는 최고 성공한 사람이죠.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5천 우리 돈 5천억 원 그 장학재단을 설립을 했어요. 일본에서. 그러기에 자기가 거기에는 자기가 귀화는 이 사람이 일찍 귀화를 해버리더라고요. 귀화를 했지만은 자기는 이 장학금을 우리 한국 사람들도 교포들도 좀 탔으면 좋겠다. 그래가지고 한국 학생들도 그 장학재단에 혜택을 받은 친구가 제법 많다네요.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물론 그 뒤에는 경쟁업체한테 이제 조금 매출이 밀리고 기계업으로서는 조금 명성이 좀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. 그런데 이제 지금 이 회사는 일본의 골프장을 300 몇십 군데를 가 있습니다. 일본 골프장을 그냥 다 합병을 해버렸어요. 골프장 큰 손들을. 그래가지고 지금은 골프 기업이 돼버렸는데, 골프 기업이 돼가지고, 지금은 이 회사가 지금도, 기계 제조를 하고, 파친코, 그 다음에 슬로트 머신 다 제조를, 슬로트 머신은 올림피아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고. 그래 옛날에 이제 그 마작이라는 기계가 유명했었는데 그 뒤에 브랜드는 일본 가서 빠친코 해보신 분은 알지만은 주로 이제 루팡 시리즈로 많이 했습니다. 루팡 그림 나온 걸 해외 와서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빠지수라고 해놨는데, 자, 이 사람은 기계를 만들어서 일본에 한때 최고 갑부로 반열에 올랐던 사람이고, 그 나카지마 겐기치, 우리나라 이름으로 정동필, 청주 사람입니다. 자, 그래, 이 사람이 말을 한 명언 중에 하나가 돈 버는 거는 기술이고 쓰는 거는 예술이다, 이런 말을 했다. 버는 거는 기술로 벌었고 돈을 쓰는 것도 예술이다. 명언이네. 명언이죠. 요새는 개같이 벌어서 개같이 쓰는 놈들이 안 많습니까? 그러지. 개보다 더하게 벌죠. 개그치도 안 쓰는 놈들도 많지요. 개그치도 안 쓰죠. 개그치. 그래도 개그치 벌면 좀 써야 될 거 아닙니까? 좀 써야 되는데 전부 입맛이 포켓해 보니까. 그렇죠. 개그치 벌어가 개그치 벌어가. 이 사람은 돈 버는 거는 기술이고 쓰는 것은 예술이다, 이런 말을 자기 어록을 남긴 사람입니다. 그래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기계업자로서 유명한 사람이고, 그 다음에 일본의 빠친코 대기업, 빠친코 매출에 일본에서 10분의 1을 차지하는 그 구슬치기 오락실. 그거는 이제 오락실 주인, 가게. 그거 이제 한창으로 하는 분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, 먼저 한 사람을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이 사람은 이제 내가 이 말 하면은 여러분들, 그렇구나 할 겁니다.